시간이 다 돼서 인문학 프로 1차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 동구문화원 2025년 제1차 인문학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동구문화원 인문학 프로 운영이사 송주영입니다. 오늘 인문학 특강은 삶의 변화와 아이들의 반전이라는 주제로 강사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동구청 박휘주 청장님 축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박휘주입니다. 삶의 변화와 나이들의 반전이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특강은 삶의 깊이와 나이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강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통찰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구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인문학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박휘주. 이상으로 이제 동구문화원 인문학 포럼 개식을 마치고 삶의 변화와 나이들의 반전이라는 주제로 박노승 강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그럼 박노승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노승 강사님은 대전 동구청 행정국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법무학과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승정보대학 겸임교수를 지내셨으며 대전보건대학교 겸임교수 및 평의원, 사단법인 글로벌교육개발원 교수, 또 현재 한국지방세 연구회 자문위원을 하시고 대전시 동구문화원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박노승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노승입니다. 오늘 명절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이 동네에서 동장을 1년 6개월 했습니다. 제 까이는 주민들도 내가 동장했으니까 10년이 강산이 변해가지고 오늘은 명절이 깼으니까 대신 제가 강의를 준비했다기보다는 옷을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문화원에서 인문학 강의를 2년 전에 한 번 하였고 오늘 두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구문화원의 문화원에서 인문학 강의를 한다는 것은 훌륭한 강사진이 많아가지고 한 번 강의를 한다는 게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어렵게 알았습니다. 이번에 제 짧은 소견으로 역정이 있어서 제가 많이 오늘따라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 약국에 우황청심원이 물약과 알약이 있는지 지금 현재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좋은 날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여러분 앞에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동길 원장님과 동구문화원 인문학 포럼 이혜경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우리 송 교수님이 5년을 빼먹었는데 40년을 근무하고 3년 전에 퇴임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대전시청, 동구청, 이 동네 효동장과 성남동장, 경제과장, 교통과장, 세무과장을 역임하고 퇴직시 동구청 행정국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퇴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재임 시에 눈을 뜨면 갈 수 있다는 직장의 고마움과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 있다는 고마움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런 생각을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무엇을 하든 배우든 현직에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저 골프를 지금 못 치는데요. 제주도 없지만 테이머고 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현직에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이 많고 돗자리 깔아주면 하던 일도 안 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현직에 있을 때 하셔야만 빛이 납니다. 자, 차트 좀 한번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끼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때를.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관계는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로 분류하는데 박문승이 좋아 나빠, 개똥이 좋아 나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닮은 꼴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학에서나 산수에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는 절대 닮은 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감성과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닮은 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사람의 품성이나 인성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좋은 습관이 좋은 품성을 만듭니다. 이 습관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스코틀랜드의 문학가이면서 정치가인 이분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은 씨앗의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여기에서 생각, 행동, 습관, 성품, 운명 이 5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전 단계는 좋은 습관이 좋은 품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좋은 습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지만 신앙도 습관화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한 3번 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27번 해야 그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강의만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 1, 2, 3, 4, 5, 6, 7, 8, 90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숫자는 7은 서양 사람이 넣기 때문이라 해가지고 서양 사람.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8, 오뚜기처럼 세워진다. 그래서 그런데 북경도 8월 8일 저녁 8시에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3을 좋아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래의 최순사집 몇째 딸이 이뻐요? 자, 이렇게 어릴 때 너 봤는데 너 삼신 할머니가 주워줬구나.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삼신 할머니는 어릴 때 한 명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 제왕신, 땅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신을 삼신 할머니라고 합니다. 자, 맹모지교, 삼천지교 3번을 하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애매한 몇 세판? 3번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 맞잖아요. 자,
자, 옛날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요즘에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여요. 라면도 신라면 끓인다고 해요. 네. 그때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옛날 박근혜 대통령 그 농락했던 문고리 3인방. 여러분들 운동회 지금 없죠? 운동회 있어요? 운동회 때 100m 달리면 몇 등까지 상줘요? 기가 막히네. 자, 그 다음에 3.1절에 만세 몇 등입니까? 참고초려 3번을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인삼이라고 금사에 나는 인삼은 사람 인자에다가 석삼자를 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어디 가서 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닭도리탕을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어요. 아유 선생님, 닭도리탕이 참 맛있네 이러지 말고 닭도리탕이 삼삼하네요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했어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성을 의미하는 삶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운이 좋아서 대학에서 세무 강의와 사회복지 강의 등 20년 동안 전문 강의를 해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깨우쳐주는 인성을 가르쳐주는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성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인간의 품성,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쳐주고 사람 사는 곳에 사람 냄새를 풍기는 교육이 인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저 국민학교 3학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공식을 못 외워가지고 그 면적을 못 내서 뒤지게 혼났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삼각형의 그 공식을 외우고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근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공무원 40년 동안 우리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물어본 사람도 없고 또 넓이를 구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더라도 우리들은 인성을 그리워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여도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돌려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500원짜리가 동전이 아닌 지폐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파란해가지고 이순신장으로 거북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이제 누굽니까 인물이? 1000원짜리 율곡은 5000원짜리 알고 있고 1000원짜리는 이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00원짜리는 율곡이고 배추잎새기는 세종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싼 것은 신사임. 그러면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부터 저기 뭐요 10,000원까지는 성이 다 무슨 시? 이시. 아 근데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학생이 손을 벌쩍 들더니 교수님 50원짜리는 이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50원짜리를 막 찾아봤더니 이삭이 있더라고요. 이삭 있어요? 이삭이 있다니까 50원짜리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삭이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런 꼴을 못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배고픔을 왜 잘 참냐? 6.25도 겪고 지금도 겪고 해서 배고픔은 잘 견디면서 남이 잘 되는 것,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은 잘못된 겁니다. 사촌이 사촌이면 엄청이 가까운 친척인데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촌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사촌이 돈을 사면 배 아프하지 말고 이 난도 보내주고 무조건 축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제가 존경하는 양두길 원장님이 잘 되어야 동구분화원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즉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배려해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하고 토요일날 일을 나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옆 사람이나 상사하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짜증나고 직장을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끼리 그 관계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배려는 6.25에서는 저희가 그 측은지심, 불교에서는 자비, 교회에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자비와 배려와 측은지심은 그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것도 참 그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야 사고도 안 납니다. 이게 제가 배운 건데요. 이게 스스로 자살합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이렇게 하면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친구 어머니가 공부를 우리 아들 안 해서 참 걱정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서 우러나면 공부할 거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차트 세 번째. 우리가 그 김승환 추기경님을 바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의 이타적인 삶과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보라는 말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추기경님의 얼굴 보니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추기경님 살아계실 때 전라남도 소록도와 진도 사이의 섬에 있는 조그만 성당을 방문한다고 6개월 전에 성당으로 서울교구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사실 그 성당은 조그만 성당이지만 프랑스 교황이 한국에 오는 것보다 추기경님이 그 성당에 가는 게 더 센 거예요. 성당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당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청소하고 길 닦고 페인트 칠하고.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여학생이 없습니다. 남학생이 20명인데 10명씩 다 해놓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시켰어요. 어떻게? 너 혹시 미사 중에 추기경님이 너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만 교육을 시켰는데 디데이 날 추기경님하고 같이 온 거예요. 신부님이 딱 들어왔는데 교육 하나 잘 된 그 친구는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달려갔습니다. 한참 비사 중에 그 친구는 안 오는데 전혀 교육이 안 된 뒤에 비어있는 추기경님이 물어봅니다. 그 학생한테 너 누가 만들었냐? 예, 저는 엄마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막 신부님이 당황을 합니다.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느님이 만들었잖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만들었고 하느님이 만들어내는 조금 전에 똥 싸러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또 가톨릭에서는 본명이 있어요. 본명. 우리 친구들 성당 다니는 친구가 왔는데 저는 베드로입니다. 누가입니다. 안드레아입니다. 근데 고해성사 볼 때 어떤 자매님이 성우를 긁더니 신부님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근데 신부가 한참 있다가 혹시 분명히 안나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낳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분의 본명을 바꿔줍니다. 막달라나로.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에부터 아기를 막
너무 많이 나요. 그분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성당에 안 다니고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좀 웃겨요? 웃으셔야 좀 빨리 시간 되고 오늘 라이브 만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재밌게 없게 재밌게 들으시면 받아주시니까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반응이 좋으면 제가 힘이 나요. 지금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저걸 안 해요. 종교를 인정 안 하는데 한 6.25 때 중국군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줄을 세 목사님 3번째, 신부님 10번째 다 세워서 저희 같은 공무원이면 그냥 죽입니다. 기술 가져 있고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을 살립니다. 근데 뒤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3번째 목사님이니까 총으로 팡 쏴줘요. 신부님이 막 겁을 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느님 목사님도 죽이는데 저는 직업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장사였다고요. 그래서 쫙 이제 뚝 왔는데 10번째 딱 와서 넌 직업이 뭐야? 예, 약장사였어. 근데 가려다가 보니까 근데 뭔 약을 팔았어? 구약과 신약을 팔았습니다. 아이 교육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우리 아들이지만 좀 싸가지 더럽게 없어요. 이게 우리 엄마 아버지는 6.25와 일제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몽골전쟁 70년 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태어나서 죽어서 다시 밥 한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 꺼리낌 없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 때 보니까 아빠 하고 막 하는 게 서울대 갈 것 같아. 서울을 내가 가라고 우유를 갈아타요. 서울을 막 서울을 미긴다. 아니 근데 이게 초등학교 가보니까 서울대는 아니요. 한 단계 낮춥니다. 연세를 비웁니다. 연세를 비우는데 중학교 가보니까 연세도 아니에요. 낮춥니다. 건국위를.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지방대학에도 가라고 뭔 우임이게요? 저지방 우임이입니다. 동영상 하나 1번 좀 틀어봐요. 사랑하는 장인어른 생신 축하합니다. 김서방 지금 장난하나? 장인어른 생일이면 선물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케이크는 사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초코파이. 아버님이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그 말을 고지고 때로 들어.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 자네 생일 때 한번 생각해보게. 장인어른이 사위 생일 챙긴다고 양복 한번 해줬으면 오늘 같은 장인어른 생일날 사위가 하다못해 단돈 5만 원이라도 용돈 하라고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버님이 분명히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하셔서 저는 진짜 부담 없이 왔는데 아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아버님 말씀이 들은 것밖에 없어요. 아버님. 아이고 그만이요. 존나 왜들 그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오고가는 정이 있지. 매번 생일 때마다 그렇게 챙겨줘도 사위라고 하나 있는 게 뭐 하나 챙겨주는 게 있나? 10번 해주면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해주실 때 내가 10번 사줄 테니 한 번은 자네가 사주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10번까지 받아먹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영천는 놈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님? 그게 받아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어머님 말은 아니 상식적으로 장인한테 이렇게 받아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아버님 설마 양복해 주실 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사위한테 뭐라도 받아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보험처럼? 아니 그건 아니지. 나는 이것 봐요. 아버님이 아니시라잖아요. 아버님은 아니시라는데 어머님은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장인어른이 용돈 줄 때나 양복 맞춰줄 때 고맙다는 생각은 안 드나? 그래요. 처음에 꽁돈 생겨서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꽁돈이 아니라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받았어요, 아버님. 아니 그러니까 받은 만큼 꼭 토해내라는 건 아닌데 아,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대방이 한번 사줬으면 나중에 내가 한번 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나? 알아요.
명절 때 사위가 한번 내려왔으면 다음 명절 때는 장인 장모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시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생각했지 이런 걸로 한 번도 불만 가진 적 없었어요. 그렇지. 아니 당신은 뭐가 그래요? 말고기내는 사위가 장인 생일이라고 고급 승용차도 뽑아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위는 뭐 생일이라고 맛있는 걸 사주기래 하다못해 용돈은 몇만원 주기래. 그니까요. 제 친구 장인어른도 친구 직장 있고 힘들어하니까 운영해보라면서 치킨집 하나 차려줬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로 어머님 아버님 원망해본 적도 없어요. 뭘 잘했다고 질질 짜? 다들 이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요?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 그만하시래잖아요. 아버님은 이런 거 종종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은 아버님 생신이라고요. 야, 다 필요 없어. 다 꺼져. 네? 아버님.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비워야 하는데 저희는 그 마음의 문고리는 다 여러분들 것은 다 안에 있고 내 것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열어야 한다는 거 생각나서 말씀드렸으니까 저기 하고요. 주인의식 좀 잠깐 해요. 주인의식이란 일이나 조직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주인하고 생각하세요. 주인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알아놓은 주인이 열머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심부름꾼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주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세요. 절이나 성당, 교회에 갔을 때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휴지라도 죽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고분한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시면 분명 여러분들도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이를 이렇게 벌어서 저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동화 같은 국어 교과서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자, 2학년 1학기 때 토끼와 거북이. 이 토끼와 거북이는요, 그 당시 제 어린 머리로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때의 시대에는 능력보다는 성실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자만하고 잡고 성실성을 강조해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북이가 요즘에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1등 하려고 졸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날 때 숨소리, 발소리 죽이면서 추저먹이 1등 했다.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같은 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하냐. 졸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날 때 거북이는 미안했다. 졸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날 때 거북이는 생각했다. 토끼를 깨워서 손을 잡고 공동 우승을 할까. 그런데 3탄을 읽어보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능력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거북이도 이번만은 능력이 되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자기가 앉으려고 등짝을 떼버려요. 그리고 다리를 깎아요. 결과는 이 시대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토끼도 이번만은 자지 말자 앉았어요. 토끼가 당연히 이겼습니다. 거북이는 등짝도 띄었죠. 다리도 깎아냈죠. 막 울고 있을 때 거북이 할아버지가 오더니 격려를 합니다. 거북아, 토끼는 빨리 가봤자 10년도 못 살고 너는 천천히 가니까. 자, 2학년 2학기 때 흥부와 놀부,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아들 많이도 안 낳는데 왜 흥부한테는 재산을 왜 안 주었을까? 놀부한테만 왜 다 줬을까? 흥부는 재산도 많이 물려받지 못하고 거지처럼 생활하면서 사내 제한도 않고 애네게 퍼질러 놨을까? 얘가지고 그냥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아요. 근데 흥부는 이름을 또 잘못 짜가지고 놀부 부인이 막 부시땡이 가지고 막 다리 착 벌리고 치마 입고 뗄 때 옆에 와가지고 형수님 저 흥분돼요 맞아요. 이름 잘 지어요. 다 어른들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하냐, 형수님 저 흥분된대요. 한 번만 사정할게요. 그만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 웃으려고 한 얘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임금님기는 당나귀. 임금님기 당나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신하가 와서 지가 이만한데 울래고 있는데 너 발설하면 죽인다.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면요 그거 말 못해서 환장을 해요. 근데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위로나무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슴에 있는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비가 오는데 나무가 부딪히면서 뭐라고? 임금님은 당나귀. 자, 망각이라는 것이 망각. 3학년 2학기 때 애들들이 길을 지나가는 굴 앞을 지나가는 사람 아침부터 뭐라고 해요? 손님들한테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호랭이란다, 물이란다, 사람이란다, 불이란다. 애들이 결론은 컴컴할 때 할머니가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가더니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무서운 건 망각이란다. 그 망각이 뭐예요 선생님? 잊어버리는 거라.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을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면 제가 여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큰일 나고 안 잊어버려도 큰일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 생일을 잊어버리면 전 죽습니다. 그 교과서 얘기도 의좋은 형제 볕단을 나누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똑같이 나눴지만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눴지만 서로 갖다 주려는 거. 나는 그런 동화 교과서가 나한테 얼마나 정말 와닿는가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홍식 작가님의 강의 내용은 인생은 줄기입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사는 것은 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이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왜 할까요? 사실 덕을 보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연애보다는 중매가 더 덕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키는 커요. 대학은 나왔어요. 직업은 뭐예요? 살집은 장만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형제는 많은지, 옛날에는 뭐 지금 장남은 아닌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손해를 안 보고 덕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손해 안 보고 덕 보려고 결혼하는데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상 살아보니까 100% 만족을 하고 싶었는데 60%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 결혼은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더 좋고 자녀도 갖고 싶고 또 결혼을 안 하면 주변에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고 보니까 덕을 보아야 하는데 덕은 그만두고 매일매일 힘들다고 합니다. 저만 그러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사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자꾸 나만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손해를 본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덕을 본 겁니다. 그러면 덕을 본 것을 언제쯤 알게 되냐? 이 세상 하직할 때, 죽을 때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덕을 보고 살고 있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덕을 보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부의 행복은 물론 새로운 신혼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에서 주간 2개반, 야간 1개반을 세무 강의를 제자도 와 있는데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48살에 그 젊은 나이에 야간 다니는 여학생이 저한테 주례를 봐달라고. 내가 어떻게 주례를 봐? 한 번도 안 봤는데.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상당히 저한테 존경감과 이런 거에서 선택을 초이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넘게 그때부터 주례를 봐가지고 한 200건 이상을 지금 제 덕에 많이 봤습니다. 주례 와서 돈 버는 건 없는데 돈도 좀 이렇게 선사협들 같은 데 돈도 좀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저기 진짜 아는 사람 아닌 주례 서져서. 근데 주례를 보다 보니까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고통을 많이 겪었나. 울어. 끌어안고 울고 막 오지도 않아요. 막 울어. 근데 거기서 2분이나 3분이 지나면 초상집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프로 돈 받는 주례는 어떤 거라 해야 하냐? 그걸 넘기해요. 제가 주례를 참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어여쁜 신부와 이렇게 듬직한 신랑이 왜 우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제가 마음을 이해하겠지만 이 눈물 앞으로 행복을 가는데 뒷걸음과 토양이 될 눈물 같으니까 막 우세요. 막. 그리고 박수 한번 치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또 울으면 또 안 울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요령이고요. 여러분들 저기 아니라 경험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보건대학 같은 데는 상당히 여자분들 많아요. 200명인데 거기는 다 여자분들이에요. 현장 간호사들 대전, 충남, 세종에 한 1,800명을 한 7번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 강의하다 보면 이쁜 분들은 이 젊고 이쁜 분들은 다 40대 초반에 다 뒤에 앉고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좀 뭔가 청력도 안 들리고 그분들은 내 강의는 아무 자기 업무 관련이 없는데 앞에 앉아.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자기네들 최선을 다하려고. 왜? 모든 게 부족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끙끙 앓아요. 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 250명, 300명 보고 강의하면 그 분냄새에 도취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여성분들이나 남자들도 말은요 참 이쁘 천냥빛 같은 천냥빛 말을 이쁘게 해요. 나는 그냥 모래판에다 새겼지만 듣는 사람은 철판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던져가지고 3일 후에 잊어버렸지만 들은 사람은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제가 손을 보러 갔는데 여자가 물어봐요. 직업이 뭐예요? 예, 저 20대 나갑니다. 100명이면 100명 여자 다 싫어요. 앞으로 이수영사 하시는 분은 목재 가공업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목재 가공업이라는 게 여자가 몰라요.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애운대로 하는 거예요. 애운대로. 필리핀과 인도에서 큰 원목을 수입해서 펄프를 만들어서 고급 가구, 고급 테이블, 고급 젓가락 마지막 나오는 게 이스기잖아. 그럼 와닿는 게 틀리다. 포장할 줄 알아요. 다음에 또 아버님 직업이 뭐예요? 아버님 도둑질해요. 아버님 밤에 도둑질은 큰일 나요. 간단하게 저희 아버님은 야간에 기금소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자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요. 사람의 피부 조직은 28일 만에 피부 세포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된다는 겁니다. 적혈구 피는 120일 만에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 발톱은 180일, 그 다음에 뼈와 근육은 200일이면 다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1년 전에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니까 내가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하고 사는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쉽죠.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살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50대 후반의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편 1순위는 뭔지 아세요? 참고로 저는 요즘에 직장을 같이 다니는데 집에 있다가 하니까 이틀에 한 번씩 싸우더라고요. 살림 잘해주는 남자, 돈 많이 주는 남자, 그게 아니에요. 낮에 집에 없는 놈, 낮에 집에 없어야 합니다. 남자는 밤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 남자는 집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떻게 내 반쪽도 어디 가서 혼자 노는 법을 배우는 것을 여자들이. 남자들 집에 있으면 짜증내고요. 아주 남자 맨날 싸매요. 아주 그 도장을 갖고 다닌다니까 언제 찍을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아내의 고찰이 있는데 밥을 안 먹을수록 존경을 받아요.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은 영식씨, 밥을 한 끼 먹는 사람은 일식씨, 밥을 두 끼 먹으면 두식씨, 세끼 먹으면 욕 나와요. 삼식이 세끼. 세끼 먹고 간식 먹으면 욕이 세요. 갓나 새끼. 세끼 먹고 간식 먹고 온종일 먹는 사람이 있다네. 종 갓나 새끼. 요거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끼 먹고 간식 먹고 종일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새끼. 뭐? 씹새끼.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종일 먹고 시도 때 없이 먹고 밤에 마누라 안 쳐다보는 새끼. 쌍놈의 새끼. 웃으려고 그래. 뭐야 마시고. 강의가 어떻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재밌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 외모와 생각이 마음이 안 바뀐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먼저 바꾸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내 자신이 먼저 바꿔야 된다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좀 있네요. 사실 내가 바꾼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관적, 주체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솔개의 교훈을 보면 변화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솔개는 70년을 사는 장수하는 새입니다. 이러한 장수하는 새의 솔개의 장수 뒤에는 피나는 아픔과 좌절이 숨어 있습니다. 솔개는 40세가 되면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죽느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솔개가 40대가 되면 부리는 두꺼워지고 굽어지고 발톱은 무뎌져서 뭉툭하게 되고 날개는 억세해져서 더 이상 날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사냥이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솔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며 굶어 죽어야 할지 황골탈퇴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할지. 새 출발을 결심한 솔개는 높은 산을 올라가 스스로의 발톱을 뽑아버리고 억세어진 날개의 불편한 깃털도 뽑아버리고 두꺼워져 굽어버린 뿌리는 딱딱한 바위에 쪼아 부숴 뽑아버리고 새 발톱과 새 깃털과 새 뿌리가 돋아나기를 기다립니다. 물과 날타리만 먹고 1년을 버팁니다. 굶주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솔개는 1년 후에
새로운 삶의 날갯짓으로 창공을 힘차게 날아올라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솔개의 장수 비결에는 스스로의 굴레를 과감히 떨쳐버리는 고통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역설합니다. 변화해야 산다고. 우리도 변화해야 삽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자존심이 무척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차라리 자존심이 상하는 게 나아요? 행복한 게 나아요? 행복한 게 나아요. 행복한 게 훨씬 낫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 삼성동에 보문고등학교 옆에 성모의 숲이라고 노숙자들을 무료 급식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10년 전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건물 쳐가지고 천배에서 올라와가지고 삼성동 사거리 거기에다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거기를 좀 방문을 했더니 입구에서 100원씩을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요. 100원씩을 근데 안 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100원을 놓고 가더라고요. 100원을 내봤으니까 진짜 깨달음이 뭐냐? 100원의 자존심을 세워주면 국이 부족해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100원을 안 낸 사람도 그렇지만 안 낸 사람은 잘 안 는데 100원을 놓고 가면 국도 부족하고 밥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100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100원의 자존심을 살려준다는 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 마음을 굳게 써야 하냐. 마음이 가는 곳에 저 오늘 오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못 하고요. 몸이 가 있으면 천국입니다. 마음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몸이 가 있으면 이건 지옥입니다. 선을 볼 때 앞에 있는 아가씨가 마음에 있으면 겁나게 이쁩니다. 선을 볼 때 마음이 있으면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겁나게 잘 들립니다. 선을 볼 때 그 아가씨가 마음이 있으면 같이 밥을 먹어도 밥이 겁나게 맛있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저는 어릴 때 강경 써온 친구도 있지만 충남 논산 젓가락고향 강경 사는데 거기도 시골입니다. 토끼를 어릴 때 길러봐서 토끼는 새끼를 참 많이 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납니다. 다 사납니다. 순진하고요. 토끼는 어디 잡으면 꼼짝 안 합니까? 귀를 잡. 근데 우리 송남 선생님이 나를 또 배웠어요. 닭은 딱 이를 잡으면 꼼짝 못 한다. 그 다음에 소는 개나 고양이는 목태만 하면 안 돼. 목줄을 해서 나가요. 목을 잡으면 꼼짝 못 해요. 소는 너무 크다 보니까 어딜 잡으면 꼼짝 못 해요. 예? 고삐를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 고삐를 잡으면 꼼짝 못 합니다. 맞죠? 그래서 보건대학교 300명 놓고 강의할 때 60살 먹은 주관 분들이 있고 뒤에 젊은 분이 있는데 사람은 어딜 잡으면 꼼짝 못 하겠더니 거시기를 잡으면 꼼짝 못 해요. 그래서 저번에 강의할 때 우리 박봉주 선생님이 정말로 우리가 거시기라는 개념이 그걸로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능력, 이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가 고정관념 깨는 것을 봤더라고. 그래서 거시기 잡아도 꼼짝 못하지만 사람은 마음을 잡으면 꼼짝 못해요. 이 마음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전역 앞에서 앵벌이가 그 앵벌이를 하려고 봉사되시는 분이 편말을 탑니다. 깡통을 돈통에 돈을 넣습니다. 근데 편말을 뭐라고 써있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돈통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한 청년이 그 모양을 보고 있던 봉사 앞에 달려가서 편말을 내리더니 글자를 고쳐줍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는 글자를 전 봄이 와도 꽃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죠. 어떤 것이 더 애처롭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같은 사물을 보고 글자 몇 자를 고쳤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돈통에 돈이 쌓이는 겁니다.
마음 하나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10,000원짜리가 앞뒤가 틀리다고 해서 2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토끼든 뭐든 자기의 그 약점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내줄 수 있게 서로의 어떤 그게 약한 대로 더 매력이 있으니까 존중해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그 카르마의 경영이라고 이남으로 가져오라고 우리나라 정중 회장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17년 전에 카르마의 경영을 쓰는데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마음먹기에 달린 게 뭐냐면 그분은 27살 창업을 하고요. 그 부인이 우장춘 박사 넷째 딸이야. 아사코 결혼한 분이에요. 그 교사라고를 만들고 60살이 되니까 모든 걸 얻었을 때 마음적으로 허전한 거야. 돈 저 세상으로 가지가지 묻어는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할까? 거지가 돼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쓴 책이 카르마의 경영입니다. 그럼 그걸 반문해. 내가 정말 인생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나는 선을 추구하는 거다. 그럼 불교계통인데 우리 인간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다. 그게 사념이다. 생각한 대로 된다네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갖지 말자. 그래서 좋은 생각에 나쁜 생각이 섞이면 안 된다. 또 이분은 또 웃긴 게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질적인 건 못 가져간다. 그게 업인데 못 가져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져가는 게 있다. 돈이 안 되는 건 가져가는 거예요. 추억도 가져가고 영혼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 그 영혼은 태어날 때 가져온 영혼보다 죽을 때 가져가는 영혼은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그게 뭐냐? 자기 생각을 매사를 농땡이 안 피고 치다르면서 열심히 살자. 그 사람 생각에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위한 삶을 살자. 봉사하는 삶을 살자. 제가 국장 할 때부터 지금 8년, 7년 저걸 합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대전전투 아까 얘기했듯이 동강장에 기관사 동상이 있어요. 그 토요일날 봉사하고 일요일날 봉사합니다. 근데 이 겨울에는요 옆에 사람도 안 보여요. 6시 반이면. 근데 그 권웅주 회장이 내가 고모님 말 잘하니까 격려 한마디 해요. 여러분들 이 밤에 사명하고 싫은구나. 봉사는 뭘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기분 좋아서 퀴즈를 내겠어. 퀴즈.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학위를 뭐 줍니까? 예, 말 잘해요. 학사를 줍니다. 학사보다 높은 사람이 뭐예요? 그럼 예, 석사입니다. 석사보다 높은 사람이 뭐예요? 예, 박사입니다. 그러면요 박사보다 높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다. 밥 삽니다. 제가 오늘 밥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산다고 해요. 그 밥을 몇 명 안 돼. 다 가구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밥사보다 높은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봉사예요. 그래서 이 봉사가 오늘 제가 엊그저께 12월 달에 작년에 송남도 선생님 참 박식하시고 저한테 제 강의에 빛가름과 토양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밥을 하루에 2끼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우리가 좋은 일이에요. 이게 왜냐면 왜 2끼니를 내냐? 정말 식량이 없나 그 생각을 했어요. 무식한 한 끼니에 9,000원, 10,000원이 가는데 2끼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30만 원을 사람 돕는다고 할 때 제 가슴을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갖냐. 그래서 아까 내가 강의할 때 내 주변에는 좋은 품성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책을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나를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어떤 지표가 되고 된다는. 자, 이제 거의 끝날까지 지금 시간이 아직 저인데 모르는데 또 서울대공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대부분은 60%가 수명대로 못 산다고 합니다. 동물들에게 실험을 하라고 귀에 목에 칩을 달고 묶어놓고
풀을 주면 동물들은 제 수명까지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으면 동물도 사람도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분노하고 화가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처럼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시커 말로 인생의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형제, 자식, 학력, 인물, 집안, 아파트, 고급 자동차, 돈, 명예, 권력 이런 물질적인 것에 절대로 주눅이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주눅 든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자신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달랑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 사랑 가꾸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좀 있나요?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그러면 미운 사람이 벼락 맞아 죽던가요? 더 잘 살아요. 미운 사람은 절대 죽지 않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내가 내 몸속에서 암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계속 미워하면 내 몸속에서 암세포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내 몸속에 암세포 공장이 아닌 엔돌핀 공장을 진심을 담아서 만드셔야 합니다. 미운 사람은 사랑하지 마시고 포기하십시오. 내가 미운 사람에게 매달리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로 산다고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서 동고분한에 왔다는 것, 이런 생각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게 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주변에서 많이 나와서 이런 좋은 감정들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내 마음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기적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맥박을 재보면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숨 쉬는데도 하루에 2만 번씩 뛴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계라도 고장날 것 아닙니까? 하루에 10만 번씩이면 한 달에 수백만씩 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이까지 뛰었으면 고장이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고마워해야 합니까? 감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성 상시대 맞습니까? 아니 여성분들 우리나라 여성 상시대 맞아요? 안 맞죠? 우리나라 연설하려고 하면 신사숙녀라고 지금 돼요. 근데 비행기만 타면 레이디 앤 젠틀맨.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그 여자가 언제 나오냐? 남자가 먼저 나오냐? 여자가 언제 나오잖아요? 모르죠? 요걸 때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바람 폈을 때 놈년들 안 해요. 연놈들 희한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아직까지 남성 그게 있어요. 남자 세상이잖아요. 미국 여자하고 우리나라 남자하고 못 살아요. 근데 미국 그 남자하고 우리나라 여자하고는 잘 살아요. 왜? 한국 남자들은 잡은 고기에는 밑밥을 안 줘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금희 할머니가 67년도에 시카고
거기서 이민가고 사는데 5살 먹은 애가 눈이 동그란 애가 빨가벗고 이렇게 오니까 꼬치를 다 잡았어. 이쁘니까. 엄마가 그걸 봤어요. 할머니가 구속이 됩니다. 성추행으로. 거기 있는 기자들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화인데 이 문화를. 그때 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집은 없어요. 외갓집을 가도 남자들 다리 쫙 벌려놓고 백일사진 돌사진 할머니가 뒤에다 퍼대기 해가지고 배경해주고 사진관에서 130개를 배심원들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다. 그 할머니가 3개월 15일 만에 석방이 돼요. 이 문화가 상당히 그 무서운 거라는 거.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모르잖아요. 인물, 미모, 성격, 돈도 많고 나를 끝까지 아껴주는 사람, 집안도 좋고 예쁘고 좋은 것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여러분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천사나 귀신하고 해야 돼. 귀신하고. 여기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를 경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지금 경탄하고 있을까요? 그때뿐이에요. 저도 교육을 받고 대문 나가면 잊어버리고 며칠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시켜야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하여 너무 애달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화론에서 지구에서 똑똑할 정도로 가장 강할 정도로 잘 적응하는 종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한 야생 호랑이가 왜 없냐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다 잡힌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변화에 잘 적응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제일 먼저 변화를 해야 하면 가정에서 먼저 변화를 해야 합니다. 교육도 가정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답을 알면서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묻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에게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 비교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 자신을 보지 않고 주변의 신문 이런 것을 보니까 수없이 우리 주변에 돈 버는 사람, 부자만 보이고 인물 중에 공간 밖에 사는 사람, 부자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저 사람들은 아파트도 넓고 자동차도 고급이네 이런 것들과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법으로는 절대 행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유인력은 중력 때문에 사람이 땅을 딛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중에 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엄청이 공중에 떠가지고 해오리 바람처럼 계속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야 합니다. 김웅신 작가님은 원고는 마지막 날 잘 써진다고 합니다. 우리 노년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민하던 것이 뭉쳐서 막판에 터진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심은 좋은 쪽, 긍정적인 쪽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꽃 보내준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갑자기 막 인상말 써달라고 대상도 없어요. 그냥 뭐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따지면 막 승질내요. 근데 무식한 사람은 또 무식한데 써주면 또 좋다고 또 고맙다고 하고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띠가 돼지띠예요. 내가 돼지가 지저분한 게 아니더라고요. 돼지띠가 참 좋더라고요. 돼지 꿈을 꾸잖아요. 그 돼지는요 족발 주죠, 고기 주죠, 또 뭐죠? 뭐 다 주잖아요. 내장 주죠, 털도 줘요. 저기 할 때, 매트리스 할 때 돼지 털이에요.
그 돼지가요 제사 지내라고 결정적일 때 웃어줘요. 이 돼지가 참 희한한 거더라고요. 이 돼지가 우리 안에 나갈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돼지가 우리 안에 나갈 때는 도살장에 갈 때는 알아요. 벽을 칩니다. 문을 열어 안 나가요. 근데 저쪽 마을에 암돼지가 암 내놨을 때 문을 열으면 수돼지는 그걸 알고 확 따가지고 경운기에 탑니다. 돼지가 그걸 알아요. 경운기에 타서 돼지가 그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 돼지가 위에 올라가서 빨리 가자 그러면 저쪽 마을이라 전화만 받았기 때문에 누구네 집인지 몰라요. 주인은. 돼지는 벌써 나만 따라오라 그러더랍니다. 그 돼지가 참 영특한 동물이더라고요. 나 거의 끝나. 이것만 할게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의 내 모습은 사랑과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받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생생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잘 놀다 가야 합니다. 잘 놀다 가지 않으면 우리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하늘의 꽃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꽃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꽃은 사랑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꽃은 용서이고요. 용서의 꽃은 기쁨이고요. 기쁨의 꽃은 인생입니다. 인생의 꽃은 즐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인생의 꽃을 즐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나게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주시기를 자유롭게 멋지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저기 즐김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레이시아 가서 댄스 하나 틀어봐요. 15분짜리 그거 마무리 할게요. 미쳤어요. 발광이. 제가 나이가 64살 때, 64살 때. 오늘 강의 준비를 했는데 3분의 1 정도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열강을 해주신 그리고 마지막 댄스까지 쳐주신 박노승 교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이거 바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그냥 박수만 계속 치는 거예요?